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한 해 증시 한번 다시 내년 전망에 앞서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오늘도 시장이 정말 뭐 빨간색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네.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뭐 이른바 이제 금리도 낮고 뭐 성장도 낮고 또 물가도 낮고 이런 이제 뉴 노멀 시대 아닙니까? 이건 네. 이제 사실은 바꿔 말하면 투자를 하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투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고 네네.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시장이 여러 가지 요소들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석해 가면서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년도 2021년도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뭐 장밋빛 전망들이 뭐 12월 뭐 즈음해서 전부들 나왔었죠. 네, 그랬을 네. 때 뭐 이게 뭐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예년에 비해서 하나같이 컨센서스가 강한 장으로 예상이 되는 이런 수렴이 되기도 참 어려운 건데 네, 전부 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이미 어떻게 보면 12월에 전망했던 고점을 사실 지수가 지금 돌파한 그런 증권사들도 네, 많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이런 데들은 그럼 어떻게 하고 계시냐 했더니 보아가면서 올리는 거야 천천히 올리면 되죠 라고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지수 어떤 기조적인 상승 추세에 대한 이런 부분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는 게 올해 상승에 이어질 것이냐 하는 그렇죠. 측면이죠. 네, 네, 그 측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뭐 질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지금 상승 국면이 구조적인 상승인 건가? 아니면 지금 이제 올 만큼 온 것인 건가?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구조적 상승이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우리 2020년도는 어떤 코로나로 시장에 좀 이렇게 충격이 왔을 때 유동성 공급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안정감을 기본적으로 주는 가운데 네네. 기술 혁신이 가져올 세상의 어떤 변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아주 기본적인 근본적인 힘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러면 이 두 가지 요소, 유동성과 어떤 기술 혁신, 세상의 변화, 이 미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에서 과잉, 이른바 이제 버블이 얼마나 있는 것이냐, 네, 있는 네. 것이냐, 그럼 있다면 얼마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그럼 이게 구조적 상승이 계속 갈 수 있는 거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우선 뭐 유동성 회수, 뿌려진 유동성은 뭐 언젠가는 회수가 되게 되죠. 네, 뭐 네. 당연히 그런 것인데 유동성 회수 부분은 최근에 이제 12월 FOMC 회의에서 좀 명확하게 좀 보여진 것 같습니다. 제로금리 동결이 6번째로 있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 이제 방향성에서 통화 정책을 고용이나 경제 환경을 고려해서 유동성을 회수는 그런 방향에서 가겠다라는 걸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은 언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네. 뭐 시장 컨센서스는 뭐 2023년도까지는 유동성 회수는 사실상 없다라는 부분으로 이게 좀 FOMC 이루어진 것 같고요. 지금 방침이죠? 네네. 예. 네. 실제로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렸습니다. 네네. 지금 올 한 해 동안 연준 자산의 증가, 연준 자산이 증가한다는 건 그만큼 이제 시장에 돈이 풀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게 이제 GDP 한 14% 수준까지 증가가 됐어요. 상당히 이게 많죠. 굉장히 네네. 많은 금액이고 GDP의 경제적인 그 마이너스 효과의 네네. 예상치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통화 정책으로 또 재정 정책으로 돈이 풀려 나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음에도 이 부분은 시장에 충격을 주는 방향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기술 혁신, 세상의 변화. 그래서 빅테크 주들이 시장을 뭐 견인하면서 올라갔죠. 그리고 뭐 하반기 들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또 시장의 순환매로 조금 더 이제 확산되는 네네.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그럼 기술주 쏠림이라는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닷컴 버블도 이제 한번 겪어보고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지금 버블은 아닌가, 너무 높이 올라간 건 아닌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이제 뭐 미국에서 시가총액 1, 2위가 애플하고 아마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하면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네네. 시가총액 비중이 13% 정도 되고요. 대단하네요. 예, 네네. 그죠. 네네. 굉장히 지금 큰 비중이고요. 이게 한 78년도 이후에 지금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사실 쏠림 현상이 굉장히 지금 비중이 지금 크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네네. 저는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쏠려 있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역사적으로 한번 펼쳐서 그럼 기술 혁명이 있을 때 어떤 주도주 쏠림이라는 게 어떠했느냐. 늘 이런 기술혁명 시기에는 주도주 쏠림이 있었고, 이게 이제 기술 확산이라는 게 이제 조금 시간이 감에 따라서 티핑 포인트를 맞게 되면 이제 급속히 이제 확산이 되는 건데, 기술 확산, 대중화가 이루어질 때 실제로 주가는 상승이 본격화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뭐 기술 확산이 대중화가 됐느냐, 단순히 뭐 전기차라든가 이런 부분 상상해 보시면 뭐 금방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이게 상승세가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은 얼마만큼 오랫동안 이렇게 갖고 있느냐 이러고 해서 성과도 많이 좌우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흐름이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 투자 들어가는 입장 그리고 이미 들어가 있는 입장에서는 제일 궁금하실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네. 통상적으로 이제 경기 순환적인 흐름으로 이제 주가가 뭐 상승하고 빠지고 가장 할 먼저 때는 얘기해야 되겠죠. 보통 한 뭐 평균 그 기간이 한 1.1년, 뭐 1년 정도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은 뭐 나는 좀 상대적으로 장기 투자를 세상의 변화라는 어떤 산업의 재편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6개월, 1년 아니면 뭐 그야말로 그보다 더 짧은 이렇게 또 투자를 하시는 다양한 사실은 투자자들이 계시고 투자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시장을 볼 때 가장 그래도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가장 밑바탕에 피라미드의 밑바탕에 가져가는 이 시장을 둘러싼 세상, 산업 이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린다는 측면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가장 큰 충격이 올해 뭐 3월에 그 코로나 충격 때 출렁 한번 했었고, 그 이전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서브프라임이 있었던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추세적으로 보자면 지금 11년째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뭐 서브프라임으로 유동성이 풀리고 그러면서 이 유동성이 정말 이게 돈의 힘으로 억지로 버티면서 가는 거니까 이게 다시 회수가 되고 그러면 시장은 다시 흐름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계속해서 왔단 말이죠. 근데 그 기본 에너지는 지금 기술이라는 데서 기술이 등장을 하고 확산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온 게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전통 산업보다도 이렇게 지금 윤 대표님 말씀하신 기술주로 이렇게 형성이 된다면 주가가 굉장히 빨리 상승하는 거거든요. 올해도 뭐 주가가 코로나라는 특수한 환경이 있었지만 길게 보면 2008년서부터 기술주가 주도했다 보면 금융위기 직후에 다우존스 지수가 한 6,800 정도 이렇게 본다면 지금 3만이 됐으니까 그냥 대표 업종만 갖고 있어도 5배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거에 보면은 이게 기간이 길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좀 윤 대표님 말씀하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내내 특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염두에 둘 위험, 리스크를 좀 한번 먼저 알고 가는 것도 좋고요. 그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올 한 해 동안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방향성을 어떻게 뒀냐에 따라서 정말 수익률이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났던 한 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잘된 분들조차도 시장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게 단기간에 급등을 하기도 했고, 또 이게 시장이 상반기, 하반기 뭔가 이렇게 순환매적으로 좀 움직이면서 지수 상승만큼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바꿔가면서 따라가기가 굉장히 또 힘들기도 했던 그런 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적으로는 지금 이제 높은 지금 가격, 지금 단기간에 급등한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담 요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은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한 변수들 속에 있기 때문에 변동성 측면에서는 하단에서 조금 더 편안한 부분이 있지만 또 상단에서도 그만큼 제한적인 부분이 상대적으로 있다라고 염두에 두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수 이제 자체에 대한 얼마에 와 있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일단 상단은 좀 두시고 이제 기업의 실적 전망이 계속 이제 개선되는 쪽으로 네네네.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네. 이제 조정 구간이 또 이제 중간중간 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이럴 때 사야 할 조정이냐 팔아야 할 조정이냐 이럴 때 이제 세세하게는 다르겠지만 그때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와서 좀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좋은 교훈을 좀 말씀해 주시기 좋은 바랍니다. 편안한 네네. 시기로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새해 들어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셔야 되니까 새해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제가 올해 또 이 한국경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뵙게 된 게 저한테 또 큰 기쁨이었고요. 새해라는 게 늘 어떤 기대와 희망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새해여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내년에도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